삼예수님, 야곱토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오늘은 후기 천주교의 역사와 순교사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박해 이후에 병호박해와 병인박해까지의 과정을 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선에서는 인구수가 1807년도에는 약 75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게 1835년 약 한 30년 가까이에 이제 전염병, 콜레라와 두창 등이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약 100만 명이 감소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 대부분이 불안감이 확산되고요. 또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또 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좀 종교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기해박해가 1839년도에 일어났죠. 여기에 한국에 처음 오셨던 모방신부 앵베르추교 사시당 신부께서 세남토에서 순교를 하시고요. 1840년도에는 중국에 1차 아편전쟁이 발생합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중국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 대국이라고 믿었던 중국이 연합국의 대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선에서도 많은 그런 반항이 있었죠. 1845년도에는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 최초로 사제서품을 김강성당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을 하시죠. 첫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주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사제로서의 부분도 있지만 외국의 성도사분들을 국내로 모실 수 있도록 입국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육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육로 노선들이 다 노출되었죠. 그리고 국경의 경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압록강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 또 두만강 쪽도 있었는데요. 이런 육로 노선들이 완전히 차단되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선택한 것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해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페레올 주교님, 다블리 신부 모시고 올 때도 배를 이용해서 라파엘 호죠. 이용해서 제주도 거쳐가지고 나바의 성지로 오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에 오셔서 약 1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1846년도에 병호박해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세남토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1846년 9월 순교하셨죠. 또 그 뒤에 최양업 신부님도 이제 드디어 한국에 오셔서 사목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약 11년 6개월 동안 5개 도의 교우촌을 사목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땀의 순교자 라고 표현하듯이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최양업 신부 가경자이십니다. 병호박해로 돌아가신 분은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되시는 8분이 계셨어요. 현성문 가를로,
그 회장님이죠. 그 임치백 요셉, 남경문 베드로, 한희영 라우렌시오, 이간난 오수림, 김임이, 정철렴 카타리나, 이분들이 돌아가셨고요. 병호박해 이후에 또 병인박해까지 약 2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때에 그 철종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1849년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령 이렇게 얘기했죠. 철종은 이때만 해도 그 왕권이 약화되면서 중앙 집권 어떤 주체 세력이 없었어요. 또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그 시기였기에 천주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 연합군의 백기를 들고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이를 지켜본 조선은 서구 열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철종 즉위 이후에 15분의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을 하죠. 그 중에 3분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병인년 그 병인박해 이전에는 12분의 선교사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그 베르네 주교 그분이 한양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 일대 또 평안도 항해도도 그 사목 활동을 하셨는데 그 입국 1년 만에 다블리 신부를 부주교로 임명을 하셨고요. 또 조선 교구의 첫 신호들을 개최합니다. 곧 성직자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사목자 행동 규칙, 또 사목 방향, 또 신자 지도 원칙, 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였고요. 장주교 윤시교우서라는 그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반포를 합니다. 이때만 해도 좀 획기적인 그런 가르침을 반포하셨는데, 자녀들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혼인을 하게 해라. 또 과부의 재혼을 권고하였죠. 또 그리고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교우 가정에서 받아들여서 키워라. 라는 이제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신앙의 확산을 위해서 서울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죠. 먼저 1855년도에 베론 성지에 성요셉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제 이때 신학교 집주인인 장주기 요셉 형제는 자신이 살고 있던 초가집을 신학교의 장소로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교 관리나 또 대외적인 이런 신부님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죠. 베르네 주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주교 윤시 재운서라는 그거였고요. 그래서 1854년도 영해회 운영,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곳이죠. 또 하나 이제 이게 인쇄소입니다. 인쇄소. 신앙의 확산을 위해서 이제 성직자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인쇄소를 운영을 해요. 거기에 최영 베드로는 마카오에 갔던 최방제의 형입니다. 그리고 전장훈 요한, 이제 이분들에게 인쇄소를 맡기죠. 여기서는 13권의 교리서들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사목구가 지정이 되고 또 많은 사제분들이 오셔서 지역별로 담당 사제가 정해지면서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었고 한 해에 1000명씩 영세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인박해가 있기 이전에 1865년에는 신자 수가 약 2만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대적인 불안한 이유도 있었고, 또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 이제 일반인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죠. 이렇게 철종이 즉위할 때는 가톨릭 신앙의 전파가 잘 되었고 또 별 문제 없이 잘 되었었는데 1864년도에 이제 철종이 승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올라가죠. 고종은 12살에 즉위하면서 그의 아버지예요. 승선대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장악을 하는데요. 이때 2차 아편전쟁이 또 있어요. 1856년도에서 1860년도까지. 이때는 영국 프랑스 연합 함대에 중국의 수도가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이제 조약이 또 체결이 되는데 이때 또 러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국가 간 조약을 거들어 주면서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이제 한국과 조선과 국경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조선이요 러시아에게 문을 여시오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의 황제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교섭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으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이제 프랑스 주교를 이용해서 러시아 남하를 막아주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은밀한 제안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어떤 이제 협상들을 요구하는데 이때 베르네 주교는 러시아와 자기가 있는 프랑스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단은 영국 프랑스와 통상을 맺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를 막아준다 한들 결국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때 또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코친 차이나가 베트남입니다. 1848년부터 60년까지 유럽인 선교사가 25명, 베트남인 사제가 300명, 평신도가 2만 명 이상이 처형되는 코친 차이나 사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식인 신자들 중에서 남종상 요한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승지까지 지낸 고위관리예요. 이분이 대원군한테 제안을 하죠. 또 주교의 도움으로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 남하를 막아보자고 제안을 했고 또 대원군이 기꺼이 그러면 주교님을 만나게 해다오 해서 이제 주교님을 한경도에 계셨는데 한양으로 오시게 만들어요. 그런데 막상 오셨을 때는 이제 대원군의 입장이 변경이 됩니다. 상황상 이제 러시아 국경 침입이 좀 잠잠해졌고요. 또 중국의 무차별 서양인 학살이 또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선에서도 서학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이런 강경파가 이제 또 득세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원군으로서도 정치적인 선택을 박해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866년 2월 달에 베르네 주교를 체포하면서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국사범 처형지인 세남터에서 이제 베르네 주교, 또 브리트니에르 신부, 볼리웨 신부, 도리 신부, 이런 네 분이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시는데요. 이때만 해도 신부님들이 보면 나이가 28, 26, 27,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 1년도 안 된 분들이 조선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면 사제가 되고 나서 조선에 오는 것은 목숨 바쳐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생각했고, 또 신부님들 중에서도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조선으로 오겠다고 지망을 해서 왔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처럼 요즘의 서양인 사건은 참으로 일대병개이다. 그래서 사수를 제멋대로 행하였으니 이를 끌어들인 사람이 이제 천주교란 얘기죠. 그래서 1860년 3월 10일 대왕 대비의 교서가, 이제 천주교를 금하는 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인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